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멘탈 케어하기 멘탈이 전부다의 철영입니다. 네, 2021년에 마지막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미국 주식 시장은 이번 주 31일 금요일을 끝으로 2021년과 함께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마지막 한 주의 시작은 상쾌했는데요. 지난주까지의 랠리를 이어가면서 1% 넘게 상승을 했고, 특히 S&P 500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오미크론과 테이퍼링으로 인해 시작되었던 일시적인 약세장을 공식적으로 끝냈습니다. 나스닥도 16,000까지 단 1%도 남겨두고 있지 않은데요. 다만 현재 시장이 지난주부터 거의 일주일 내내 상승해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상승폭이 둔화되거나 약간의 조정을 거칠 가능성은 있습니다. 사실 올해는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극도로 불안한 시장 상황으로 인해서 산타 랠리가 없을 걸로 예상을 했었는데, 일단 현재까지의 분위기로는 산타 랠리가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주식시장은 크리스마스가 끝난 다음 마지막 일주일과 1월의 두 번째 거래일까지, 그러니까 연말 연초에 총 7거래일이 정식으로 산타 랠리 기간입니다. S&P 500은 지난 100년의 역사 동안 이 산타 랠리 기간에 평균 80% 가까운 확률로 상승을 했고요. 하락한 해도 있겠죠. 근데 그 하락한 해도 포함해서 지수의 평균 수익률이 2% 후반대라고 하니까 산타 랠리는 단순히 기분이 아니라 통계상으로도 유의미할 정도로 연말 연초에는 수익률이 좋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올해는 아직 오미크론으로 인한 코로나에 대한 경계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단기적인 변동성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죠. 어제는 가디언지에서 오미크론이 전염력은 강하지만 증상은 감기 수준이기 때문에 오히려 코로나 종식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기사를 썼는데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각국에서 봉쇄 수준을 높일 경우에 현재 전 세계를 괴롭히고 있는 공급망 병목 현상이 심화될 수 있고, 그로 인해 시장이 또 한 번 위축될 가능성도 얼마든지 존재합니다. 연말 연초에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딱히 흥분할 필요도 없고요. 또 내린다고 해서 겁을 먹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평상심을 유지하고 원래의 투자 계획과 스스로 가지고 있는 비전을 유지하면서 늘 해오던 대로의 투자를 지속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애플은 사상 최초로 180달러대로 장을 마무리하면서 종가상 신고가를 달성했습니다. 이로써 애플의 시가총액은 3조 달러를 눈앞에 두고 있고요. 만약 연말 연초에 산타 랠리가 지속된다면 역사상 최초의 3조 달러 기업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애플은 지지난주에 모건 스탠리가 목표 주가를 200달러로 올리면서 아이폰의 부품 수급이 현재 원활하게 되고 있고, 이로 인해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4분기 판매량이 높을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으면서 이후 주가 흐름이 좋습니다. 그 이후로 어떤 특별한 강력한 호재가 있는 건 아니었지만 실적 전망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면서 주가가 오르고 있는 게 사실 어떤 특별한 호재로 인해 주가가 오르는 것보다 더 좋은 모습이죠. 물론 기업이 실제로 시장의 그 기대에 화답할 수 있을 만큼의 실적을 증명해내야 한다는 숙제가 남습니다. 애플이 1월 말에 있을 실적 발표에서 그 기대에 부응한다면 충분히 200달러대를 노려보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오히려 주가가 다시 예전 가격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있겠죠. 네, 테슬라는 오늘 한때 1100달러의 고지를 넘겼지만 최근 급격한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최종적으로는 1100달러에 약간 못 미친 선에서 마무리했습니다. 저번 주에 트로이 테슬라이크가 4분기 인도량 예상치를 역대 최고로 올렸다고 미리 전해드렸는데 트위터에 공식적으로 게재를 했습니다. 현재 28만 7천 대를 예상하고 있고요. 하지만 그의 유료 사이트에서는 추정치를 이거보다 더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엄청난 인도량을 예상하고 있다는 거고, 이러다 30만 대를 바라보게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농담이 아니고 4분기에 좀 욕심을 내서 푸시를 한다면 충분히 30만 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일론 머스크가 더 이상 분기말 푸시는 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여간 시장의 평균 기대치인 26만 대 중반을 압도적으로 뛰어넘는 인도량을 기록할 것은 매우 확실해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일론 머스크의 매도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죠? 한 차례 정도 더 매도를 할 가능성이 큰데요. 일론 머스크는 2280만 주에 스탁 옵션을 취득할 때의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주식을 팔고 있는데 현재까지 2130만 주를 취득을 했고요. 이제 150만 주가 남았습니다. 기존에 한 번 매도할 때마다
200만 주 정도 스탁옵션을 취득해 왔기 때문에 계산상으로는 이제 딱 한 번만 더 매도를 하면 모든 매도가 끝이 나게 됩니다. 테슬라의 주가는 10월까지 서서히 고점을 높여오다 전고점을 뛰어넘는 순간부터 급격하게 치솟았죠. 단 2주 정도 만에 급상승해서 11월 초에는 1200달러를 돌파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최고조에 다다랐을 때 일론 머스크가 주식 매도 떡밥을 던졌고 이후 주가가 880달러대까지 고점 대비해서 30%나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의 매도가 거의 끝나가자 주가는 선행해서 다시 오르기 시작했고 주가가 최저가를 찍은 후 단 3거래일 만에 저점 대비 23%나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지금까지도 계속 말씀드려왔던 대로 장기 투자자로서 이번 주가 변동을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부에서는 일론 머스크가 주식을 고점에 팔아치웠다는 비난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저는 사실 지나치게 과열되었던 주가를 적절한 타이밍에 냉각시켜 주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주가는 전고점을 뚫은 이후 누가 봐도 오버슈팅에 가까울 정도로 급격하게 올랐죠. 만약 일론의 주식 매도가 없었다면 매수가 매수를 부르고 온갖 단기 투자자와 모멘텀 투자자들이 몰려들면서 이후 주가가 더 올랐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만약 일론 머스크의 주식 매도가 없었다면 1,400달러대나 1,500달러대까지 추가적으로 올랐을 가능성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그렇게 한순간에 치솟게 되면 반드시 그에 따른 후폭풍이 돌아오죠. 주가가 그렇게 움직이는 것을 블로우 오프 탑이라고 하죠. 주식 차트에서 굉장히 유명한 모양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 후폭풍을 우리는 이미 올해 초에 겪었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과열을 별로 좋게 보고 있지 않았는데 때마침 일론 머스크가 오버히팅된 주가에 찬물을 끼얹었고 시장도 함께 안 좋아지면서 이번에는 반대로 주가가 과도하게 떨어지기 시작했고 그동안의 과매수 상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주가가 급락하는 동안 위크 핸즈들은 떨어져 나가고 스트롱 핸즈들이 주식을 모으는 기회가 생기면서 결과적으로 지나친 과열 현상의 해소와 함께 주가가 건전하게 상승하기 위한 토대를 튼튼하게 구축하는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 테슬라를 아직 충분히 모으지 못했는데 너무 날아가 버려서 발만 동동 구르던 분들께는 크리스마스 슈퍼 세일까지 겸했으니까 얼마나 좋은 기회였습니까? 다만 주가만 보고 거래를 하느라 헐값에 주식을 팔아 넘기신 분들이나 주가가 오를 땐 언제 사냐고 하소연하다가 정작 내리니까 못 사신 분들이 안타까울 뿐이죠. 하지만 이번에 내가 그랬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누구나 처음부터 뛰어난 장기 투자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경험을 겪으면서 한 단계씩 성장해 나가는 것이죠. 가격이 아닌 가치를 봐야 한다는 말의 뜻을 경험을 통해 체화해 나가는 것입니다. 주식시장의 가격은 너무나 빠르게 그리고 변덕스럽게 바뀌기 때문에 예측을 통해 투자한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이번 주가가 1200대에서 800대까지 떨어지는 동안도 사실 아무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1200이 아니라 1400까지 올랐어도 안 팔 거고 800이 아니라 600까지 떨어졌어도 안 팔 것이기 때문에 주가의 변동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가가 1000이 되던 1100이 되던 1200이 되던 상관이 없죠. 그 안에서 트레이딩을 통해 이득을 취하겠다는 생각이 0.1%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번에 1200일 때 한번 팔아서 900에서 다시 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위험한 길로 빠질 가능성이 있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 길이 지금은 지름길처럼 보이겠지만 실은 지뢰밭길입니다. 당분간은 지뢰를 안 밟고 잘 갈 수 있을지도 모르죠. 그렇게 가면 훨씬 빨리 결승선에 도달할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계속 지뢰밭길을 걷는다면 언젠가는 지뢰를 밟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번의 지뢰가 모든 것을 잃게 만들 수도 있죠. 물론 지뢰를 마지막까지 밟지 않고 결승선에 도달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내가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말아야죠. 그건 목숨을 건 도박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기본적으로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제가 조만간 커뮤니티 글이나 공지 영상을 만들 건데요. 채널의 운영 방식을 조금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매일 한 차례 시황 정리를 하면서 종합적으로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저의 관심사가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또 지금처럼 포괄적으로 얘기하다 보면 정작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제대로 전달해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또 많고요. 그리고 주식뿐만 아니라 암호화폐나 디파이
NFT 등등 조금 더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도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그런 얘기들도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충분히 전달드리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과 같이 정기적으로 포괄적인 시황 정리를 하는 긴 영상을 만들기보다는 전해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을 때 한 가지 주제에 집중한 짧은 영상을 자주 만드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만간 커뮤니티 글이나 영상으로 공지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아마 내년부터 그렇게 채널을 운영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방식으로 채널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요. 또 건의사항 있으셔도 댓글로 의견 달아주시면 앞으로 채널 운영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의 많은 댓글 기다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